오늘 새벽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화면 속 숫자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그야말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며 달러당 1482원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찍고야 말았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숫자가 몇 단위 올라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지갑 속 현금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지난 연말 종가였던 1475원 수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큰 소리를 쳐왔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시장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그 약속의 방어선을 가볍게 짓밟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수준을 넘어 독 자체가 깨져나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돈방석에 앉는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낙관론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환율보다 더 가파르게 치솟으며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적 재앙이 우리 앞마당까지 들이닥쳤거든요.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의 부가 해외로 강제 유출되고 우리 서민들의 구매력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비극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전 세계에서 유독 대한민국 원화만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정치권의 한심한 무능과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경제정책이 어떻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지금부터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파도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가만히 앉아서 노후 자금을 강탈당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가 여러분의 밥상과 내일의 생존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외환시장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2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거침없이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고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새로운 기본값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죠. 정부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1475원이라는 선을 마진노선으로 정하고 이를 기필코 지켜내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환율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절박함과 무능함을 스스로 만천하에 증명하고 있는 꼴이죠. 더욱 뼈아픈 대목은 전 세계적으로 화폐 가치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우리 원화의 하락 속도가 독보적으로 빠르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엔화나 유럽의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한민국 원화가 굴러떨어지는 속도는 그들과는 궤를 달리할 정도로 가파르고 위태롭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유난히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일까요? 대외적인 변수라는 핑계 뒤에 숨기에는 우리 내부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구조적 결함이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치솟는 환율은 즉각적으로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초토화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화가 치미는 사실은 정부가 이 파국을 막기 위해 꺼내든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오히려 국민의 미래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이 수십 년간 정성을 다해 쌓아온 생명줄을 위태로운 도박판의 판돈으로 내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구멍난 댐을 손가락으로 막아보겠다는 어리석은 처방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은 오로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 소중한 자산을 희생시키는 순간 그 피해는 20년, 30년 뒤에 평범한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환율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만 환차손으로 날리게 된다면 그것은 행정적인 과오를 넘어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르는 범죄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미 해외 자본은 정부의 이런 인위적인 개입을 비웃으며 원화 가치를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눈앞의 환율 수치를 몇 원 낮추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억눌린 가격은 언젠가 용수철처럼 더 강하게 튀어오르기 마련이고 그때 발생하는 파괴적인 충격은 오로지 힘없는 서민들의 삶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국민연금이 방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책을 가리는 가림막으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 경제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추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순히 연금 자산의 손실만이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되어 나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럴듯한 환상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이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습니다. 과연 환율 폭등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을까요? 과거의 경제 교과서에 갇혀있는 분들은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니 호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처절한 비명에 가깝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출 구조는 예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나라죠.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와 가공해서 다시 내보내는 가공무역이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건을 팔아서 받는 달러보다 원재료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달러의 부담이 훨씬 더 빠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실제로 제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 조달하던 핵심 부품과 원자재를 이제는 단가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니 원가 자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버린 겁니다. 아무리 밤새 공장을 돌려 제품을 수출해도 원재료 값을 갚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결국 고환율은 우리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국제시장에서의 생존권을 박멸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도 기록적인 약세라며 난리가 났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우리 원화의 하락폭이 훨씬 더 가파릅니다. 이는 단순히 대외 변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미 바닥났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성적표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이제 대한민국을 믿을 수 없는 투자처로 분류하고 자금을 썰물처럼 빼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그 나라의 국력과 신뢰를 상징하는 얼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원화는 국제 무대에서 가장 가치 없는 화폐 중 하나로 전락하며 우리 국민의 구매력을 실시간으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러한 하락세가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성장이 멈추고 외부적으로는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우리 원화가 버틸 수 있는 지지선은 이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어와야 할 달러는 마르고 있는데 정작 우리 내부에서 달러를 갈구하며 밖으로 내던지는 손길들이 우리 경제의 숨통을 더 강하게 조여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소위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국내 시장의 절망한 투자자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원화를 달러로 바꿔 미국 시장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관치금융의 칼을 휘둘러 그들의 발을 묶으려 해도 수익이 보이는 곳으로 향하는 자본의 본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관세 협상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 기업들은 피땀 흘려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기는커녕
미국 현지 공장을 짓는 데 갖다 바쳐야 하는 처지입니다. 돈은 가장 안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업들에게 가장 불안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는 사이 우리 경제의 체력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갈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15% 이상 급감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시장이 매력을 잃고 자본의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가장 냉혹한 지표입니다. 기업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는 경직된 노동정책과 각종 규제 법안들이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임금 상승률과 경직된 환경에서 어떤 기업이 달러를 들고 들어와 공장을 짓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통이 과연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 IMF 외환위기 때 연평균 환율이 1395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숫자는 1480원을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불이 났다고 소방차를 불렀는데 정작 그 뒤에서는 장작을 던져 넣고 있는 꼴입니다. 일시적인 충격은 버틸 수 있지만 1480원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서민 경제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과 식탁에 오르는 빵 하나에 담긴 무서운 진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수입 물가가 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환율이 폭주하면서 이제는 기업의 고통을 넘어 우리 서민들의 식탁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불해야 할 원화 가격은 28%에서 많게는 35% 이상 폭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목마다 자리 잡은 작은 카페 사장님들은 이미 한계점입니다. 원재료뿐만 아니라 소모품 하나까지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치솟는 환율은 그들의 생존권을 실시간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우리 경제의 뿌리는 하얗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환율 1480원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음을 알리는 이 숫자는 정부의 무능과 정치권의 싸움이 만들어낸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이제는 변해야만 합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는 낡은 관행을 혁파하고 달러가 스스로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원화의 몰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시장의 진실을 대면하십시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에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외면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될 뿐입니다. 1480원이라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쇄신과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어두운 터널로 다시 빨려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있는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